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열리는 21대 대통령 선거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본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지정된 투표소에서 해야 합니다. 3명의 후보는 오늘 거의 기록적인 유세를 벌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성남과 서울 등 수도권에서, 김문수 후보는 제주를 시작으로 경부선을 타고 서울로 올라옵니다. 이준석 후보는 서울에서 시작해 TK 지역에서 유세를 마무리합니다. 22일간의 선거운동이 서서히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대선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과 먼저 정치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이요, 후보들은 물론이고요, 전직 대통령들도 공개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산 범어사를 찾았습니다. 현장 모습 어땠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어사에 전에도 왔었는데 올 때마다 참 이렇게 부산 시민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또 뵙겠습니다. 아마 내일 부산하고 네, 부산. 울산하고 그리고 경남의 한 지역, 지금 진주가 되지 않을까. 대통령께서 움직이시는 가장 큰 테마를 저는 애국심이라고 봅니다. 다른 건 없을 겁니다. 나라 생각하시는 그 마음으로 아마 움직이시지 않나. 보신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PK 지역 3곳을 연달아 방문합니다. TK에서 서문시장 방문했었죠. 이제 PK 지역으로 오늘 간 건데, 이명박 전 대통령도 오전에 공개 행사 가졌고요. 두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같은 날 또 두 번째 움직이는 건 좀 이례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굉장히 이례적인 것 예. 같아요. 아마도 지금 표심이 아무래도 민주당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투표 하루 전날이라 할지라도 예. 좀 보수가 결집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실제 사전 투표에서 호남이라든가 이쪽에서는 지지세가 많이 높았잖아요. 투표율이. 예. 그런데 영남에서는 투표율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아마도 김문수 후보는 어렵지 않나라고 해서 투표를 안 하려고 하는 투표 포기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을 좀 막기 위해서 전직 대통령한테 SOS를 친 게 아닌가, 국민의힘에서.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거에는 선거의 여왕이었습니다만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잖아요. 대통령이 되고 나서부터는 뭐 그렇게 선거에서 특별하게 영향을 받지 못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 뭐 자신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존재감은 좀 알렸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선거에 큰 영향은 미치지 못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 예상해 봅니다. 과거만큼이요. 예. 그럼 최 의원님, TK 지역 갔다가 PK 지역을 간다는 거는 글쎄요. 지금 오히려 반대로 PK 지역에서 지지층 결집이 필요한 상황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깜깜이 여론조사 직전까지 블랙아웃 나왔던 기간. 예, 복수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구 경북하고 부산 경남 울산에서 과거 보수정당 후보들이 올렸던 지지율보다 예. 지금 김문수 후보가 받고 있는 지지율이 조금 떨어진다는 데이터가 많이 나왔죠.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염려가 작용해서 아마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명박 대통령을 직접 찾아가기도 했었죠. 그래서 직접 요청을 한 것 같아서,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핀셋 유세에 나간 것 같습니다.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에 대한 핀셋 유세. 아예 유세라는 표현을 쓰시네요. 사실 유세죠. 예. 저게 뭐 정치적 메시지를 강하게 들고 간 것이니까 뭐 유세라고 볼 수 있는데, 예. 그게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는 가지 않고 저렇게 핀셋 지역만 간 거 보면 저 지역에서 아마도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득표력이 있다고 보겠죠. 본인 스스로. 그래서 지금 사전 투표에서 투표율이 굉장히 낮았지 않습니까? 예. 영남에서. 그래서 본투표에서는 투표율을 충분히 끌어올려서 보수의
에서 핵심 지지층들이 예. 지금 김문수 후보에게 마음을 열고 있지 않은데 나를 봐서 마음을 좀 열어달라. 예. 김문수 후보가 사실 경기도에서 오래 정치를 했지만 사실은 이쪽 사람이다.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런 정서적 유대감도 있기 때문에 후보도 괜찮고 그런 유대감도 있으니 이 후보에게 보수 지지층 핵심 지지층들이 열어주지 않으면 선거 예. 진다. 이 메시지를 강하게 전파하면서 핀셋 유세를 한 것 같아서 이게 저는 좀 먹힐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 탄핵 직후에 대통령 파면되고 나올 때 발목을 많이 다쳐서 그때 이후로 사실 그 많이 걷는 게 사실 좀 어렵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지금 많이 걷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사실 굉장히 그 힘든 일정인데도 지금 계속 가시는 거 보면 아무래도 예. 본인이 그렇게 결단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수가 그래도 좀 집결해서 그 힘을 좀 내야 되지 않는가 그런 본인의 의지가 강한 것 같아서 예. 메시지를 보수 지지층들에게는 정당 일체감 투표를 좀 해달라 예. 그런 메시지를 강하게 줄 것 같아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원래 스타일이긴 합니다만 직접적인 의사 표현을 잘 안 해요. 이런 뭐저 간접 화법에 가까운 식으로 활동인데 오늘도 직접적으로 저번에는 김문수 후보 이름은 언급은 했지만 현재까지는 김문수 후보라든가 뭐 지지를 해달라 이런 식의 직접적인 메시지는 안 내고 있단 말이에요. 원래 말씀을 많이 하시는 편이 아니죠. 예.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행동으로 잘 옮기시지도 않습니다, 사실. 어디를 간다거나 어디를 예. 나선다거나 사람을 만난다거나 이런 것도 잘 하지 않죠. 근데 이례적으로 지금 부산 범어서 갔다가 오늘 울산 갔다가 경남 한 군데 더 가신다는데 예. 그렇게 하루에 3군데 가는 거는 굉장히 강행군이거든요. 그리고 대구에 그저께 서문시장을 갔는데 예. 거기는 사실 경호의 위험도 있는 곳이고 그 재래 전통시장 가신 것만 해도 굉장히 큰 결심을 하고 아마 보수표 결집을 위해서 자기가 뭔가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거나 본인이 저렇게 노력한 걸로 봐서는 예. 그래도 지금 뭐 50%대에 머물고 있다는 영남이 김문수 후보 지지가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 저게 60% 70% 만에 간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힘이 상당히 작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역으로 해석을 해보면 국민의힘의 텃밭에서 고전을 하고 있다는 거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유리하다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유리하죠. 예. 일단 대구 경북에서 투표율이 낮다는 거 그 자체만으로도 유리하고요. 또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이제 깜깜이 선거가 되기 전까지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공표 금지 기간 예, 전까지는 예. 상당히 낮았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지지율이 예전만 같지 못해요. 그리고 대구 경북에서도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게 맞나? 예. 라고 하는 의문이 있잖아요. 일단은 준비되지 못한 대통령 후보입니다. 그냥 갑자기 내란 당시에 이것에 대해서 사과하라는 서영교 의원의 얘기에 고개 숙이지 않아서 굉장히 인기를 얻은 분이잖아요. 예.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내란으로 치러지는 선거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경선 과정도 그렇게 아름답지 못했죠. 한덕수 후보와 뭐 아름답지 못했잖아요. 모든 국민들이 다 봤고요. 예. 김덕수라고 했습니다만 정작 단일화에는 굉장히 소극적이었고 그런 측면에서 실망감을 많이 줬어요. 보수에. 그래서 무능하고 무책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후보 자체가 국민들께 유능해 보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대해서 특별하게 책임감을 갖는 모습 예.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정작 후보는 보여주지 못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투표는 조금 더 할 수 있을 것 같다. 예. 아예 그냥 이번에 투표 안 해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투표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가 뭐 그리 높아질 것 같지는 않아서 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존재감은 확실히 각인시켰습니다만 김문수 후보의 존재감은 여전히 예. 별로 드러나지 않은 선거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럼 최 의원님, 그 지난 총선이라든가 그런 때는 박 전 대통령이 크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유독 이번 대선에는 적극적으로 나서는 박 전 대통령의 이유는 뭐라고 해석을 해요?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야 뭐 지금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실로 간다면 예. 행정부까지 민주당이 장악하는 이 대한민국은 너무 과한 1인 집중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견제와 균형을 좀 촉구하는 측면에서 가신 것 같고 예. 그리고 선거라는 게 아무래도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민주당에서 대구 경북 출신의 대선 후보를 낸 게 처음이기 때문에 이게 대구 경북에서도 그러면 이재명도 괜찮지 않나 이런 심리가 좀 있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 예. 심리가 작용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지금 대구 경북에서 30%를 넘었다는 뭐 여론조사도 있었지 않습니까? 실제 자주 가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야 이게 영남을 뺏기면 특히 대구 경북 뺏기면 선거 지는데 이런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대구 경북에서도 표심을 많이 장악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걱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움직이셨는데 이재명 후보도 어제 안동 가시고 그리고 네. 동대구역 유세를 갔는데 사람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아, 많이 제가 왔나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대구 경북 유세를 민주당 그 운동원들이 마음 놓고 가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아, 그랬나요? 왜냐하면 이 험담하는 분들도 계시고, 뭐 심지어 뭐 욕설하는 분도 계시고 이래서 그런데 그런 주눅든 유세가 많았는데 예. 이번 대선 유세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만큼 TK에서도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을 여는 사람이 많아서 어쨌든 보수가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것은 예.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실제 TK 지역에서 전보다 더 많은 득표율이 나오면 이후에 정치권에도 좀 보수 쪽에서는 좀 안 좋은 영향이 미칠 거란 말씀이죠. 그렇게 되면 내년 지방선거가 당장 1년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렇게 되면 대구 경북의 시장이나 지사가 예, 선거가 예, 당장 예. 보수 정당이 흔들릴 수도 있겠죠. 예. 그렇다면 또 그렇게 되면 민주당에서 강한 후보가 저도 대구시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년 지방선거도 과거에 2018년도 민주당이 거의 전국을 싹쓸이했을 때처럼 예, 예. 싹쓸이하는 선거가 나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수 정당이 지금 굉장히 국민의힘이 긴장도를 높이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또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본인의 치적 중에 하나죠. 청계천을 찾았습니다. 그 영상도 한번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점심시간 됐습니다. 지금은 나라가 좀 어려울 때죠. 정직하게 잘 살 지도자들이 나와서 또 우리 국민들이 단합해가지고 이 극복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오전에 서울에서 이제 비가 다소 내렸는데 비가 오는 와중에도 고령의 전 대통령이 찾았다. 이것도 상당한 의지를 드러냈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뭐 상당한 의지를 드러내는 것 같고요. 결국에는 보수의 한 표는 꼭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것 같아요. 예. 근데 다른 면에서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사로 한 17년형인가 받았었나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한 25년인가 받았고 예. 결국 탄핵이 됐고 그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수사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도 탄핵되어 있고 저 세 분의 모습을 한꺼번에 보니까 국민의힘이 좀 무능했구나. 나라를 좀 잘 이끌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가 구속되시고 탄핵까지 됐을까. 예. 결국 그 기간 동안 대한민국은 후퇴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내란 세력에 대해서 이번에 확실하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돼야 되는 게 맞겠다라고 하는 지지층 결집이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대구 경북 출신이잖아요. 이번에 처음으로 민주당에서 대구 경북 출신의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된다라고 한다면. 예. 그러면 더욱더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좋을 것 같고요. 또 국회 다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혹시 너무 독선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만 예.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망가져 있어요. 경제도 망가져 있고 민생도 망가져 있고 이럴 때는 좀 압축 성장, 좀 압도적으로 뭔가를 빨리 해결하는 측면에서는 예. 국회 권력과 행정 권력을 함께 갖는 것이 신속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AI라든가 여러 가지 집중 투자도 가능할 수 있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꼭 필요한 시기다. 라고 생각됩니다.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부산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이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도 나오죠. 청산해야 되고 또는 과거로 흘러갔어야 될 세력들, 사람들이 총결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식적인 대한민국 국민이 과연 저 모습을 보고서 어떻게 판단할 거냐. 오히려 민주당으로 역결집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촉매제 역할을 할 거다.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승훈 부위원장이 분석한 맥락하고 비슷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이 얘기를요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민주당이 조금 경계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일단 뭐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경계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조금 경계가 되는 부분이 예. 일단은 대구 경북에서는 상당히 영향력이 있고 이게 투표로 작동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대구 경북이나 영남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김문수 후보가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김문수 후보는 아직 준비된 후보가 아니야. 김문수 후보나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아서는 지금 나라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투표를 안 할까 고민했었는데 예. 그런 분들이 투표장에 나올까 봐 좀 경계는 됩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후보도 대구 경북 출신이잖아요. 예. 대구에서 밥을 먹고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또 어려운 삶을 살았던 분이고 예. 그럼 누구보다도 서민이나 중산층의 삶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위기에 대한민국을 구할 후보로는 저는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대구 경북에서 예. 30%의 득표를 얻고 돼야 된다. 30%. 그렇다라고 한다면 국민 통합은 굉장히 급속도로 빨라지고 오히려 국민의힘이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할 수 있는 명분을 줄 것 같아요. 예. 어설프게 대구 경북 시민들이 투표를 해버린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이 다시 깨어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예. 그럼 최 의원님, 그 지지층 결집이라는 게 나타나는 게 이제 얼마나 투표장을 가느냐, 이제 투표율로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과거 대선 정도의 투표율까지 올라와야 되면은 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투표율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과거 어떤 특정 후보가 와르르 무너졌을 때 그 정당 지지층들이 퇴장 투표를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 정동영 그 민주당 예, 후보가 예, 예. 이명박 후보와 맞붙었을 때 당시에 민주당에서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정동영 후보가 사이가 좋지 않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여당에서 내분이 일어나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투표하러 많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최다 표차로 정동영 후보가 이명박 후보에 졌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퇴장 투표가 많이 일어나 버리면 사실 이 투표는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선거 결과가 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 전직 대통령이 보수 정당 지지층에 대해서 투표 예. 많이 하세요 이렇게 캠페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김문수 후보 찍어주세요 이런 말을 뭐 사실 하기가 힘들지만 어쨌든 많이 저렇게 다니시면서 투표를 독려해서 예. 결국엔 좀 지지를 이끌어내는 노력인 것 같은데 어쨌든 저런 것은 뭐 자신의 성향이고 예. 그리고 후보들이 움직이느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지지층들이 움직이느냐 이것은 뭐 다른 문제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이제는 뭐 지역 감정 투표는 좀 사라져야 한다. 만약에 내가 호남이라도 예. 그 이재명 후보가 영남 사람이라도 좋으면 찍는 거고 그리고 내가 영남 사람이라도 호남 출신 뭐 어떤 후보가 나오더라도 그 후보가 괜찮으면 찍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예. 정책과 그리고 그 사람의 신념 이런 것을 보고 찍는 계기로 가는 이러한 뭐 전기로 삼았으면 좋겠고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영남에서 이번에 얼마나 많이 득표율을 올리느냐 예.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지역 감정에서 이제 좀 사라지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런 또 중요한 시금석이 되는 관전 기회이기도 포인트입니다.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네. 이 내용은 이승훈 부회장께 여쭤볼게요.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저번 총선 때는 잠바까지 입으면서 꽤 열심히 했는데 이번에는 오찬인가요? 그거 외에는 별다른 행보를 하지 않는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요? 저는 지난 총선 때 굉장히 부울경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굉장히 박빙이었어요. 예.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막판에 움직이셨는데 결과는 참패였거든요. 이것에 대한 약간의 부담감은 있는 것 같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렇고 또 선대위 측도 그렇고요. 예.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같이 얼마 전에 또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지기에서 그러니까 예. 마음은 하나인 것이고요. 다만 본인이 직접 나서느냐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예. 조금 조심스럽게 행보하는 것 같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나서면 또 국민의힘도 결집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서면 민주당도 결집하듯이 보수 진영도 그렇죠. 그런 예. 의미에서 이번에 문재인 전 대통령 카드는 적극적으로 사용하지는 않는 것 같다. 예. 다만 이제 마음은 하나죠. 왜냐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도 얼마 전에 또 기소됐잖아요. 예. 사위가 일한 걸 가지고 월급을 받았는데 이걸 뇌물죄로 기소한 만큼
검찰 탄압에 대한 이미지는 똑같이 갖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대선 이후에 검찰의 일방적인 그런 잘못된 수사 관행이라든가 또 증거 없는 기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예. 검찰 개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대선 이후에는 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럼 최 의원님께는 이렇게 여쭤볼게요. 문 전 대통령이 좀 공개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이 보수 진영으로서는 유리했었을까요? 뭐 지난 총선입니까? 문 대통령께서 나오셨다가 예. 도와줬던 후보들이 모두 떨어지는 바람에 조금 체면을 구기기도 했습니다. 근데 예. 이게 우연의 일치지 문 대통령이 나와서 그랬겠습니까? 원래 그 후보의 실력이 그밖에 안 뭐 됐었겠죠. 다른 요인들도 작용을 했겠죠. 그렇습니다. 그걸로 예. 문 대통령이 문 대통령을 원망하면 되지는 않을 것이고. 근데 문 대통령이 지금 오늘도 나오시고 했던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하고 다른 점은 문 대통령은 사실 지역 기반이 없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지지층이 없었습니다. 예, 문 예. 대통령은 사실 노무현 대통령의 계승자라는 그러한 이미지 때문에 대통령 하셨고 정치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적 기반 그리고 콘크리트 지지층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나와서 문 대통령이 목소리를 높인들 결집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 스스로 결집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만들 만한 세력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시지 않는 것이고 이재명 후보도 SOS를 요청하지 않는 이유도 바로 그러한 것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은 이번에 안 나오신 이유도 그런 걸 잘 아시죠. 예.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으신 것 같은데 어쨌거나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이 움직인 것은 보수 지지층들에게 결집 효과를 나타낼 것이고 예. 문 대통령은 그런 것을 비교했을 때 자신은 좀 다르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전직 대통령의 평가가 나오는데 본인이 있었던 당에서도 좋은 말을 못 듣는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정광훈 목사 집회에서 김문수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호소문을 보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드디어 강화문 애국 국민들께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나라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오는 6월 3일 반드시 투표장에 가셔서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몰아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지금 김문수에게 우리의 힘을 모으는 것만이 해답입니다. 저 발언 때문에 어제까지 국민의힘에서는 이 발언의 여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메시지가 나왔는데 최 의원님 그러면 메시지 내는 거하고 그 내는 공간이 정광훈 목사의 집회였다. 이게 두 가지가 다른 쪽이었으면 상관이 없었을까요? 저 집회에서 냈기 때문에 문제가 됐을까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메시지를 사실 받아줄 때도 없었고 당을 통해서 내는 게 적절하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선거 구도상 그러니까 저 메시지를 당에 낸다 한들 예. 저게 당에서 받아줄 가능성이 별로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정광훈 목사 쪽을 통해서 내신 것 같은데 예. 그리고 페이스북에 낸다 한들 저게 언론이 그렇게 크게 지금 받아 써 주지는 않습니다. 보수 언론조차. 그렇기 보수 때문에 언론조차요? 보수 언론조차.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나선다 한들 저게 보수 집결의 표가 되지 않는다고 지금 보수 지지층들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윤 대통령이 저런 방식으로 예. 메시지를 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 대통령도 지금 좀 생각해 보신다면 예. 지금 메시지를 발산하는 것이 사실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무적으로요? 그렇습니다. 저게 예. 이재명 후보의 지금 선거의 가장 큰 프레임은 내란 심판인데 예. 지금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굉장히 불리한 진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저 메시지를 내면 오히려 내란 프레임에 말려들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저 메시지를 안 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죠. 예. 그렇게 되면 차단 프레임이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저렇게 소극적인 메시지를 낼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앞으로도 윤 대통령이 메시지를 낼 공간이 별로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이제 제가 보면 이 정치인이라는 것은요. 예. 한 연극의 한 막이 끝나면 사라지는 것이 정치인입니다. 확실하게 퇴장해야 그렇습니다. 됩니까? 퇴장이 확실합니다. 그렇게 자기가 미련을 둔다 한들 그 연출자가 써주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치가 냉정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도 현실의식을 가진다면 앞으로 메시지를 좀 절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진영에서 그런 시각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메시지를 내야겠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보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은 왜 지금 저렇게까지 목소리를 내야 될 거라고 왜 생각을 했을까요? 나 살아있어. 나 지금도 살아있어. 나는 국민의힘에 영향력이 있어. 내가 얘기를 하면 예. 국민의힘에 도움이 돼. 사람들이 투표장에 나올 거야. 라고 착각하는 거죠. 근데 그 착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일 안을 저질러도 이길 수 있어.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착각이거든요. 예. 국민 누구도 지금 이 시기 대한민국에서 계엄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만큼 뛰어난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예. 본인은 뭔가 착각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굉장히 많이 외치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많이 외쳤던 자유는 자신의 자유예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고 내가 상대방을 뭘 탄압할 수 있고 내가 상대방을 반국가단체라고 몰아붙일 수 있는 그 자유 같거든요. 예.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유의 의미를 아직 모르신다. 그리고 자신의 존재감을 얘기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극우 아스팔트? 그 세력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세력이 아니면 받아주질 않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저게 또 내란 프레임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김문수 후보에게 왜 또 약점이 되냐면요. 예. 김문수 후보가 너무 유약해 보여요. 우유부단해 보이고. 예. 분명히 윤석열 전 대통령 때문에 생긴 선거고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했습니다만 탄핵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김문수 후보는. 그리고 조선시대 폐위된 임금 모시듯이 영화도 볼 수 있고 사람도 만날 수 있는데 왜 그러세요? 예. 뭐 부정선거 의혹을 얘기하시면 부정선거 좀 조사해야죠.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이 김문수 후보가 우유부단하고 유약해 보이는 메시지가 애매모호한 사람을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예. 결과적으로 김문수 후보에게는 굉장히 안 좋죠. 예. 오늘까지 그 여파가 이어진 것 같습니다.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요. 장동엽 종합상황실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논평을 언급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미 우리 당도 아니고 이미 탈당을 하셨습니다. 제가 논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탈당을 하고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당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두 사람의 발언은 어제 발언이었습니다. 이게요, 그럼 최 의원, 애초에 국민의힘 경선 때부터 해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냐가 이게 변수가 될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결국에 대선이 끝난 다음에 관계 설정을 제대로 못한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원인,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할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했기 때문에 예. 절연을 하기는 쉽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선거 초반에 굉장히 그 열세로 작용하는 그런 효과를 그 부분이 발휘를 했죠. 예. 하지만 중간에 뭐 전술적으로 잘 돌아섰죠. 예. 그 탈당이 결국 되고 그리고 윤 대통령이 탈당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저희와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예. 선을 그으면서 윤 대통령이 갖고 있었던 당에 대한 부채를 과감하게 절연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하나의 근거는 좋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이제 완전히 좀 자유로워졌다. 김문수 후보가. 그런데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좀 미련이 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메시지를 내고 얼마 전에 영화도 보러 가고 이런 예. 것들이 윤 대통령의 미련 그리고 정치인이 사실 은퇴를 하게 되면 그 전화기가 울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기가 울지 않는데 몇몇은 또 전화가 오거든요. 예. 그 전화를 오는 사람은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고 굉장히 열성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만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말에 휩쓸리기 쉽죠. 그러니까 뭐 사실 불효불급한 메시지를 낸다든가 예. 불효불급하게 뭐 부정선거 영화를 보러 간다든가 그런 판단 미스를 하는 행동에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났으니까 좀 합리적인 판단을 하셔야 되고 전화기가 울지 않는다고 해서 그 한 번씩 울어대는 그 전화기에 의지해서는 안 되죠. 그렇다면 대통령을 지낸 그 무게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조금 그 옛날을 생각을 하시면 결국에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 이제 무대에 물러나신 그 생각을 하셔야지
자꾸만 과거 무대를 생각하시면 자신이 사랑했던 국민의힘은 더욱더 나락에 빠지기 때문에 예. 이제 새 주인공이 김문수 대통령 후보라는 것을 잘 아시고 그분에게 좀 힘을 실어주는 행보를 하셨으면 김문수 후보가 새로운 길을 여는 보수 정당에 더 나은 길을 여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이제 대선이 끝나고도 마찬가지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훈 목사 일파를 통해 가지고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한민국의 정치가 이렇게 희화화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게 던지는 표는 전광훈 그리고 윤석열에게 던지는 표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 의원님 저런 공격이 가능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정광훈 목사가 주최하는 집회에서 그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국민의힘과 동일시하는 비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은 항상 정광훈 목사와 연루가 되면 국민들한테 혼이 많이 나죠. 그리고 예. 민주당도 뭐 청담동 무슨 사건 말씀하셨던 방송인 김어준 씨하고 연루가 되면 또 혼이 많이 나고 이렇기 때문에 정당 내에서 정당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새로운 기획물을 짜야 되는데 자꾸 정당 밖에 의존하시면 안 되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대통령을 지내신 분이 예. 정광훈 목사님 같은 분하고 자꾸 연루가 되면 민주공화국은 사실 정치와 종교는 분리가 되는 정교분리의 원칙을 헌법상에 규정하고 있는데 예. 그렇게 자꾸 나서면 대통령께서 법치국가의 대통령을 하셨는데 더구나 또 법을 오랫동안 사랑하시고 공부하셨던 법조인인데 예. 자꾸 저렇다면 헌정 질서를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광훈 목사와의 관계는 조금 우리 정치인들이 좀 거리를 두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사실 뭐 김어준 방송인하고 자꾸 연루가 될 때마다 여론이 나빠지고 혼이 많이 나고 뭐 국민들께 많이 꾸중을 들었기 때문에 예. 이제는 밖에 있는 분들은 밖에서 여론을 전하시고 그 정치인들은 밖에 분들의 말씀은 듣되 그 밖에 분하고 손을 잡고 새로운 정치행위를 한다는 것은 그건 정치의 본업이 아니다. 그것은 예. 정치가 가야 할 길이 아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민의힘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도 그런데 좀 이제는 조금 거리를 둬야 될 분들하고는 과감하게 거리를 두는 것이 예. 새로운 정치 발전의 첩경이다. 저는 이렇게 좀 뭐 이 충고를 부분에 드리고 대해서 싶습니다. 할 얘기 예. 있으신가요? 지금은 솔직히 갑을 관계에서 김문수 후보가 갑 같잖아요. 예. 근데 대선에서 패배하면 또 갑이 바뀔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아 그래서 그렇게 보세요? 아직까지는 끝나지 않았다. 왜 그러냐면 벌써 이제 당권 경쟁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예. 김문수 후보가 왜 지금까지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하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건 대선 이후에 펼쳐질 당권 경쟁에서 예. 친윤의 세력은 아직도 막강하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런 대통령 선거에는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예. 당내 경선에서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대선에 패배하고 당권에 나온다라고 한다면 예. 갑을 관계가 바뀔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예상을 해서 김문수 후보가 아직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제대로 절연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선 이후까지 상황을 봐서 알겠습니다.